하쌤입니다. 이번 동영상 제목이 좀 색다르죠. 진로 공부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19년도 광주에 있는 전남여상 NCS 특강에 갔었는데 내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껏 소리를 질러보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확 풀어보자. 그러고서는 NCS 문제풀이 관련 기술을 학생들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3초 만에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암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독서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들려주는 독서의 뜻은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눈으로 글을 읽다 이게 아니고 입으로 소리를 내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나의 뇌를 자극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내세김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얘기 그리고 실제 책을 읽었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되게 소리내서 글을 읽었죠. 그것이 기억에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문가들이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기본 틀 이 네 가지를 익히자 그랬죠. 이부구성, 사부구성, 포스트앱, 꼬리물기가 있는데 이부구성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압니다. 두 가지씩을 그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죠. 사부구성, 포스트앱, 꼬리물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부구성과 포스트앱 이 두 가지만 익혀도 글을 보는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사부구성 맞다 그렇다 그런 내역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럼으로 따라서 포스트앱은 why, what, how, if 이 네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 해당되는 이 설명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이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사부구성과 포스트앱을 공부했죠. 그 각각에 따른 내용들 외웠습니다. 그것이 키워드란 얘기죠. 그러면 이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 대개 머리와 꼬리에 있습니다. 하셈 전공이 통계학이지만 신문기자 출신이고 또 언어 심리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나름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을 쓸 때 머리에 하나를 던집니다. 이게 키워드죠. 자, 이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쭉 서술해 내려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즉 자기 의견, 이 키워드를 정리 강조하죠. 자, 그래서 내가 발문, 지문, 선택지 이것마저도 다 읽으려 하지 말고 머리, 꼬리, 이주를 읽자 그러죠. 자, 이분 얘기를 내가 자주 들려주는데 이분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하는 말, 첫 문장 읽으라. 나는 머리 읽으라 그러죠. 이분이 마지막 읽으라 그러죠. 나는 꼬리 읽으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대조해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답 찾기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느냐. 자, A 이것이 키워드면 선택지에 그대로 A 쓰이거나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을 쓰입니다. 이것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자, 키워드가 A면 선택지 A 그대로 쓰이거나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것을 의의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의력이 중요한 거죠. 자, 이 문제 지문을 보세요. 이 지문은 NCS 5국에 실려있는 예시자료죠. 총무부장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게 키워드죠. 그랬더니 기실장이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내 의견은 뭐죠? 해산만을 위한 투자, 오늘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다. 미래를 봐야 한다 하고 총무부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이해시키고 설득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방금 봤던 NCS 5국의 예시자료가 사부구성 작성 틀에 따른 내용 구성이죠. 자, 이것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면접 때 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부구성의 확장성이죠. 자, 앞에서 봤던 그 전남여상 학생들에게 사부구성을 외우게 하고 키워드 연결법 이렇게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랬죠. 자, 발문에 있는 내용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꼬리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을 보고서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지문에서 최고의 관계이다 하지만 잡혔죠.
그러면 내 의견이죠. 뭘까요? 정확한 업무 처리죠. 그래서 키워드 연결법 정확한 업무 처리를 찾아가면 되죠. 정확한 업무 처리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 답이겠죠. 자, 1번은 눈치를 보라는 얘기죠. 3번은 눈치 없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특강을 진행했던 선생님에게 이와 같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말 진로 공부방이었다.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3초 만에 답을 찾더라. 나 자신이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중이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답했었죠. 그러면 나 핫쌤이 죽으라 외치는 이 사부구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임의로 무작정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했던 교과서를 펼치면 사부 구성을 찾아볼 수 있죠. 자, 이 페이지 화면을 확장했습니다. 논술문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논술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두 가지이죠. 자, 논술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져 있는데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과 글쓴이 주장을 밝힌다.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이 두 개를 합쳐서 서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이야 하고 나의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글을 실는 거죠. 결론에서는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따라서 내 글을 정리하고 강조하는 거죠. 방금 봤듯이 사부구성 작성 틀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가 가르치고 있는 논술문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사부구성을 익히라고 잔소리하는 거죠. 어쨌든 이론에 따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원칙에 따른 학습법입니다. 경제 원칙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화이팅 하십시오.